안녕하십니까. 인형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인형의 집은 초대장을 받으신 여러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보고 싶어 할 만한 특별한 인형들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저희 인형의 집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 어려운 규칙들은 아닐 테니까요. 또한 규칙들이 적혀있는 종이를 나눠드릴 거니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인형의 집은 총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방 이외에도 방이 하나 더 있으나 그 방은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좀 더 특별한 것이 있으니 3개의 방을 구경하고 난 후 마지막 방도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규칙이 적혀있는 종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받으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제가 적혀있는 규칙을 한 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희 인형의 집은 오직 초대장을 갖고 계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초대장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 거친 방법으로 퇴장 조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인형의 집을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그대로 내놓으신다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2번. 인형의 집은 총 3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방 이외에도 방이 하나 더 있지만 그곳은 제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 방을 발견한다 해도 절대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 3개의 방은 한국, 중국 이렇게 3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나라의 특성을 잘 살린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4번. 각 나라의 방마다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한 가지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1. 한국 인형의 방. 한국 전통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에서는 절대 일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민족의 혼이 들어가 있는 인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4-2. 중국 인형의 방. 중국 전통의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에서는 절대 인형들을 보고 크게 웃거나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인형들이 너무 좋아 미소를 띄우거나 웃음이 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외의 다른 웃음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스꽝스러운 외형의 인형을 본다 하여도 비웃거나 크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조롱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4-3. 일본 인형의 방. 일본 전통의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에서는 절대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행들과 말을 할 때도 최대한 조용한 목소리로 소란스럽지 않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섭거나 소름 돋는 인형을 보더라도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5번. 3개의 방에서 인형을 볼 때 인형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형과 눈을 마주치고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한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인형은 인형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6번. 구경을 하시다 보면 가끔 인형이 말을 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그냥 잠시 들리는 환청이니 그냥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희 인형의 집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규칙들이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을 모두 구경한 후 구경하지 못한 마지막 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인형의 집에서 나간 후 마지막 방을 보고 싶다고 말하신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니 꼭 나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형의 집에 초대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들 각 나라의 방을 잘 구경하셨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구경하실 방은 인형의 집의 4번째 방입니다. 저희들은 이 방을 마지막 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방은 다른 안내자가 도움을 드릴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방의 안내자입니다. 저는 인형의 집의 마지막 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안내하는 사람이 바뀌어 의아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후 마지막 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형의 집은 2명의 안내자와 1명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내자는 방금 전 보고 오신 각 나라의 인형의 방, 즉 초대장 혹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경할 수 있는 그 방을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두 번째 안내자는 초대장이 있어도 각 나라의 구경을 끝내지 못했다면 절대 구경할 수 없는 마지막 방을 안내하는 안내자, 바로 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방의 소개가 끝나면 마지막 방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있을 심판, 이렇게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인형의 집이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모두 들어오셨나요? 좋습니다. 총 8명이군요. 마지막 방은 전 안내자가 말했듯이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게임을 진행할 것입니다. 게임의 이름은 사람을 찾아라. 세상에는 많은 장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까지 본 그 인형들도 장인들이 공을 들여 한 땀 한 땀 땀과 피를 흘리며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장인들이 한계를 뛰어넘어 그 분야에서 극에 달하게 된다면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똑같은 인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총 8명 중 단 1명만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7명은 사람이 아닌 자신이 사람이라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형이란 뜻이죠. 모두들 진정하세요. 다 이해합니다. 혼란스러우시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의 거짓말도 섞이지 않은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7명은 사람의 인체로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창작물입니다. 모든 장기들이 존재하며 숨쉬는 것조차 사람과 똑같고 나이가 들며 성장하는 것 또한 모든 것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자와
남자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 태어납니다. 하지만 인형은 누군가의 손재주와 노력에 의해 태어나죠. 즉, 부모라는 존재가 인형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7명의 기억 속에 있는 부모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을 만들 때 사용한 사람의 뇌에 있는 기억일 뿐입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 마지막 방을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점도 매우 간단합니다. 제한 시간은 6시간. 6시간이 지난 후 각자 투표를 할 것입니다. 맞힌 존재와 못 맞힌 존재로 나뉠 것입니다. 누가 사람인지 맞힌 존재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그 무엇이든 한 가지를 들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맞히지 못한 존재는 무서운 벌칙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받게 될 벌칙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벌칙을 받는 존재가 인형일 경우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의 인체는 새로 창조될 인형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 어려운 게임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께 이미 답을 드렸으니까요. 이곳은 인형의 집의 마지막 방,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방, 어떤 것이든 허용되는 방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까지 말이죠. 인형이 사람을 죽인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형을 죽인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전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모두 3번째 안내자이자 심판이 진행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게임을 하실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규칙이 없는 방, 모든 것이 허용되는 방, 인형의 집의 마지막 방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전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형의 집에서 가장 오래된 안내자이며 마지막 방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방을 통과한 유일한 사람이자 스스로 인형이 되기로 한 존재이기도 하죠. 자, 그럼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결과를 판단하고 벌칙과 소원을 집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방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소원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힌트를 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판이 사라지고 모두가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때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침묵을 깨고 말을 했다. 저기, 우리 아직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각자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 어떻게 왔는지 말해볼까요? 우선 저는 초대장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통역을 하고 있으며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자 다른 20대 젊어 보이는 남자가 말을 시작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모두 자기가 인형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해 본 적 없습니다. 전 가족이랑 살고 있고 제가 사람이 아니라면 이미 가족에게 의심을 받았겠죠. 인형을 만드는 게 어릴 적부터 취미였고 얼마 전 제 가게를 열어서 현재 인형을 수작업으로 만들고 팔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쯤 초대장을 택배로 받았고 여기 오면 장인들이 만든 인형들을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게임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내 자신부터 해서 여기 있는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의심해야 하는지도,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전 그냥 고등학교를 다니고 인형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에요. 단 한 번도 제가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 몸에 손을 대는 것도 싫어하고 무서워해서 진짜 얼굴을 싹 다 뜯어 고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성형을 하고 싶었는데도 안 했을 정도라고요. 그냥 초대장이 와서 공짜로 이쁜 인형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왔을 뿐인데 왜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하세요. 다들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왜 제가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건 게임이라니. 아니, 그것보다 게임에서 지면 내가 인형이 되어야 한다는 게 더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오늘 여기서 장인들이 만든 귀한 인형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적혀있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건데, 거기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입장할 때 내고 들어온 건데 목숨까지 내놓으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심판이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시계를 빼먹었네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제한 시간은 6시간입니다. 현재 5시간 정도가 남았네요. 모두들 1분 1초가 아까우실 테니 이 시계를 보고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심판이 나가고 다시 시간은 흘렀다. 나머지 4명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나머지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까? 서로에 대해서 뭘 알아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난 한평생 사람으로 살아왔네. 어렸을 때부터 인형을 너무 사랑했고 내 직업도 인형을 만드는 일이었지. 사실 여기서 진짜 사람을 맞추지 못해서 내 몸을 인형 만드는 재료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나쁠 것 같지가 않네. 그토록 사랑하는 인형에게 내 몸으로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다네. 그 증거로 거동하기 힘든 이 몸을 초대장 하나에 의지하고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와서 그동안 존경해왔던 장인들의 인형을 본 것만으로도 난 여한이 없네. 할아버지, 죽으려면 혼자 곱게 뒤지세요. 당신이 정말 사람이면 어필을 해야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당신 목숨만 중요해? 어? 난 그냥 이 초대장 갖고 여기 오면
비싼 물건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온 것뿐이에요. 여기 마지막 방은 뭔가 더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그냥 몰래 하나 훔치러 왔을 뿐인데 이게 뭐야? 사실 난 그 안내자? 심판? 그 새끼들 말도 못 믿겠어. 이거 그냥 몰카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사람? 인형? 난 어렸을 때부터 가족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나이도 들었고 그냥 사람으로 살아왔어. 갑자기 내가 왜 사람이란 걸 너희들한테 증명해야 돼? 어?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이 다 안 나온다. 이거 그냥 우선 진정하세요. 다들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우리 모두 여기서 무사히 나가야 되니까 진정하시고. 거기 두 분 계속 말 안 할 거예요? 제 동생은 말을 못해요. 어렸을 때 큰 사고로 인해서 목소리를 잃었거든요. 저희 둘은 쌍둥이에요. 동생과 저는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고 항상 붙어 다녔어요. 초대장에도 둘이 같이 오라고 적혀 있어서 집에만 있는 동생 바람이라도 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인형일지 몰라도 집에만 매일 있는 동생은 절대로 인형이 아니에요. 동생은 여기에 올 때도 싫다고 했어요. 계속 거절했고 제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어딘가 힌트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변도 전부 뒤져봤고 입고 온 옷까지도 전부 뒤져봤다. 하지만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금도 진행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점점 피폐해져갔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미쳐가고 있었다. 남은 시간, 1시간. 우리 중 단 한 명만이 사람이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에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게임이 끝나기 전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잠시 멈추고 투표를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각자 한 장의 투표권이 주머니 안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권 맨 위 오른편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중간에 이 중 사람이라 생각하는 존재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전부 적으시면 저절로 투표권은 사라지며 투표가 완료될 것입니다. 즉, 한 번 적은 이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투표권 오른쪽 상단에는 그 누구의 이름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투표권의 주인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름으로 판단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한 명이 모두의 투표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다들 남은 시간 소중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사라지고 순간 우리는 모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방금 심판이 한 말의 뜻을 이해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심판의 의도는 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앗으라는 뜻이다. 이런 해석을 한 건 나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다들 똑같은 생각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 죽어있던 눈빛들이 누군가를 죽일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남은 시간 1시간. 지금부터 진짜 게임의 시작이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고 날카로워졌다. 지금 누군가의 비명이 이 공간을 채워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모두들 조용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는 않았다. 싸늘했다. 살면서 느낀 그 어떤 공포도 지금 내가 느끼는 공포만큼 무섭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노인이 말을 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 사람을 찾기보단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 난 이 투표권이 필요 없다네. 아까도 말했듯이 내 육체가 인형을 만드는 데 쓰인다면 행복할 거야. 더 이상 이 살기 가득한 공기 속에서 버틸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네. 내 투표권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끼리 마음대로 사용하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 그렇다. 모두들 이미 서로를 죽일 생각이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노인의 저 말은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남은 시간 40분. 첫 타겟은 가장 연약한 쌍둥이와 여학생이었다. 투표권을 주면 살려주겠다 말을 했지만 시발, 내가 생각해도 웃기다. 투표권이 없다는 건 곧 죽는다는 소리니까. 역시 쌍둥이와 여학생은 투표권을 넘기지 않았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우리는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무기, 투표권의 적을 펜으로 그들을 찔렀다. 쌍둥이와 여학생은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투표권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하지만 숨이 멈춘 후 피투성이가 된 투표권은 끝내 남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다. 순식간에 8명이었던 사람이 5명이 되었다. 아니, 게임을 포기한 노인까지 합치면 4명이 되었다. 그때 제일 처음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말했다. 우리 이 투표권 2개씩으로 만족하고 싸움을 멈추는 건 어때요? 저 말이 맞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방금까지 펜으로 잔인하게 저들을 찔러 죽였는데 그 누구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안을 한 남자의 뒤에서 빨간색으로 물든 펜이 목으로 꽂혔다. 마치 어렸을 때 본 분수처럼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 남자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남은 시간 20분. 정적이 흘렀다. 아무것도 없던 이 공간은 새빨간 피로 가득했고 모두들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우리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죽였다는 죄책감, 누군가를 또 죽여야 한다는 두려움, 혹은 자신이 누군가의 손에 죽을 수 있다는 무서움. 남아있는 우리의 불안감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다시 노인이 말을 했다. 10분 남았다네. 여기서 멈추고 각자 투표권을 나눠도 나쁘지 않겠지만 누가 사람인지 조금 더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다들 고작 2장,
아니, 많으면 3장의 투표권으로 이 방을 나갈 수 있겠나? 씨발, 저 노인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저 노인의 한마디로 우리의 혼란스러운 불안감은 이성을 집어삼켰다. 2명이 펜을 들고 나를 향해 달려왔다. 그 잠깐 사이 2명은 신호를 주고받았고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달려오던 2명 중 1명이 순간 방향을 틀었고 빨갛게 물들인 펜이 달려오던 다른 사람의 목을 향했다. 목 깊숙이 들어갔다 나온 펜은 더 축축하게, 더 새빨갛게 물들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남아있던 마지막 남자가 펜을 빼는 순간, 그 순간 나는 그 남자의 목 깊숙이 나의 펜을 찔러 넣었다. 어떻게든 펜을 빼지 못하게 그 남자는 내 팔을 잡았지만 나는 온몸을 사용해 내 펜을 그 남자의 몸속에서 빼내었다. 내가 이겼어. 이제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다. 나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온몸에 피를 묻힌 채 노인에게서 투표권을 가져왔다. 8장의 투표권, 오른쪽 상단에 내 이름을 적었고 중앙에는 각자의 이름을 적었다. 분명 펜의 색깔은 검정색이었는데 이름은 빨간색으로 적혔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드니 온몸에 긴장이 풀렸고 이성이 돌아왔다. 그리고 심판이 다시 나타났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방의 통과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축하합니다. 원하는 소원을 말해보세요. 심판, 왜 그러시죠? 그래서 진짜 사람은 누구죠? 당신이 투표했으니 당신이 알겠죠? 네? 그게 무슨... 당신이 사람에게 투표했으니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사람이 누군지는 당신이 알아야죠.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누구야? 누가 진짜 사람이야? 나 아니지? 나 아니야. 난 아닐 거야. 심판님.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사람인가요? 아니죠. 사람이면 이렇게 모든 죄책감이 한순간에 몰려왔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했던 그 순간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제발 내가 사람이 아니길 빌었다. 자, 소원이 뭔가요? 아니라고. 제발 저를 사람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냥 인형이라고. 아니, 내가 사람이더라도 그냥 인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눈을 잠시 감고 뜨면 당신은 인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안녕하십니까. 인형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인형의 집의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